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재판에서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제공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놓고도 양측의 법리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와 함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다음 주에 임명장이 수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소식을 정리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차진아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석기 의원 공판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7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양측의 쟁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싸고 좀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측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하고 이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이제 위법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느냐 하는 거 하고요. 다른 하나는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냐 문제는요. 일단 검찰의 주장은 이 녹음이 제보자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녹음할 수 있고 그래서 적법하다 이런 것이고요. 변호인의 주장은 지금 이 제보자가 국정원의 매수를 받아가지고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이 녹음한 것이고 그래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면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제출된 녹음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것이 어떤 국정원 PC, USB 이런 데로 이제 그 복사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녹취록의 적법성과 녹음하는 것의 어떤 적법성 녹음의 적법성,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녹음 파일이 조작됐는지 여부,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 녹취록 내지 녹음 파일에 있는 그 이석기 의원의 내용이 특히 믿을 만한 어떤 상황에서 한 얘기냐, 그런 상황에서 말할 만한 것이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일부 오류 논란도 일면서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이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그 국정원에 매수된 사람이냐 제보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과거 경력이나 활동 등에 비추어 봐가지고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 파일의 어떤 조작 여부 문제인데요. 이것은 원본이 멸실된 과정 그리고 이제 복사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만약 이거는 이 정도 중대한 사건에서 그걸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국가적 미신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진술의 신빙성 문제인데 이거는 제보자의 신원이나 진술의 신빙성 이런 문제는 이제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일반한테 공개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단어를 좀 다르게 표시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녹취록이 증거로서 조작이 안 됐다 됐다 이렇게 계속 공방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록이 사실은 이제 녹취록하고 이 녹음 파일이 동시에 있어야 이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 법원에서 그 녹음 파일을 틀어가지고 재판부에서 직접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 검증을 거치고 나면 그 녹음 파일 자체가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면 그 녹취록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녹음 파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녹음 파일이 만약에 조작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큰 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그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지금 아로 조직에 대한 실체 여부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단은 모임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실체 존재 여부 그리고 또 북한과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만 가지고는 네. 사실은 이제 확실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공개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북한과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느냐 여부는 사실은 이제 좀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로의 실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공개된 제보자의 녹취록 내지 녹음 파일의 내용 그리고 이제 제보자의 증언 내용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았냐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의 연계성 속에서 북한의 동조에서 어떤 그런 활동을 했느냐 여부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전제는 그 녹취록 내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서 진술된 내용들이 다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제보자의 증언이 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제고요. 네. 그래서 아로 실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통진당의 활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통진당과의 별도로 볼 만한 그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 아로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조직이 독자적인 실체가 있느냐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하나가 그 구성원이 누구이냐 하는 거하고 네. 목적과 어떤 활동의 측면에 있어서 독자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그러한 것들을 비춰보면은 그 아로의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통진당원과 겹치긴 하지만 그렇죠. 일부가 겹치고 안 겹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목적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그 회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발언 내용이 나타난 그러한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한 것들을 보면 통진당과는 또 독자적인 어떤 그런 목적과 활동을 얘기할 만한 부분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의 증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또 이 아로 가입 시에 암호명을 부여받았고 김일성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했고 세포 조직 그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체 사상을 학습했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네.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것이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북한과의 연계성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재판의 결과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의 진행 속도와 관련해서는 그 집중 심리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12월에도 굉장히 이제 그 월화 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4회 이렇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속도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 2달 이내에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도 매우 이건 조속하게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거냐 아니면 무죄를 선고할 거냐 요거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유죄로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되고 무죄인 것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어떤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의 어떤 그러한 논거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지 말고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다음 주제를 얘기를 좀 해보면요. 국회 일정이 좀 미뤄지면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이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취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취임이 된다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가 네. 너무나 지금 산적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여러 가지 내홍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정치적인 압력이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지금 검찰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한꺼번에 같이 풀어가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검찰 내부에서 이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사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조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으로써 또 검찰 내부의 조직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석기 의원 재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진당 해산 청구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검찰이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검찰의 수사와 공판 유지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정치적인 외압에 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네.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검찰이 26,000여 건에, 그러니까 55,000원 건에 대해서 이제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원래 글은 26,000여 건인데 이게 트윗과 재트윗을 통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돼서 121만 건의 이제 글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121만 건을 공소사실에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차 공소장 변경 때 찾아냈던 그 5만 5천 건의 글 중에서 2만 7천 건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서 철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만 8천 건은 새로 확인한 121만 건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법조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해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검찰총장이 할 일이 참 산적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사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원래는 지금 1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요.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워낙 검찰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고 외부적으로도 신뢰를 잃은 상태라 아마 12월에 대대적인 개혁 인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진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